플래그는 논리적 구조가 개단케로서 자율적으로 존재하며,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경험주의적으로 본다면, 그런 형식들은, 로지컬 폼은 무슨 리얼한 게 아니고, 리얼한 것은 이 세상에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행위들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이 그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계엄적 장치들, 수학적 구조인 것이지, 그런 구조가 정말 리얼하게 존재해?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Y를 사랑했다라는 논리적 폼이 있고 무수한 경우들이 그거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거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들인데 그것들을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폼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경험주의적인 사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 폼이 있다는 거야. 그런 폼이. 어떻게 있는지는 간단하지 않지만 이런 것처럼 딱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폼이 있다는 거야. 그런 폼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사고가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이런 식의 사고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주의 볼 적인데 구조주의. 그거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는 거, 프랑스 사람들이 밥 먹는 거, 중국 사람들이 밥 먹는 거, 그 폼에 있다는 거야. 폼이. 그리고 모든 식사는 그 식사의 그 폼을 사실 구현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근데 자연과학, 과학철학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과학에 관한 법칙. 법칙이라는 게 그냥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있다. 그 법칙이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뭡니까? 있다는 건 많이 아니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런 것들보다 그게 더 실제적이라는 거야. 더 리얼하다는 그게. 과학적 법칙이, 논리적 형식이, 구조가. 과학 철학이 말하는 과학적 법칙. 분도 철학이 말하는 로지컬한 형식. 구조주의가 말하는 그 구조라는 거는 그런 게 더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한 플라토니즘이죠. 물론 조심할 것은 합리주의에도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층차가 넓기 때문에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걸 중시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도구다. 도구. 그게 뭐 진짜 리얼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그렇게 봐야 한다. 라고 조금 이제 약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 그런 플라토니즘이죠. 그래서 프레게는 논리적인 구조가 개단케로서 이 개단케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더 소트죠. 더 소트. 사유되는 것. 사유되는 것. 감각으로는 확인이 안 돼. 플라톤하고 똑같은 얘기지, 플라톤하고. 감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가 사유로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구체적인 이런 실제들은 뭡니까? 이 개단케의 구체적인 경우들이다. 경우들이다. 명제 논리학은 어디까지나 지인이 판별이 가능한 명제들만을 다루죠. 감탄문이라든가 명령 같은 거는 명제 논리학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다, 맞다,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명제죠. 나중에 존 오스틴이라든가 길버트 라일, 존 썰 같은 사람들은 이 프레게적인 이런 식의 명제 논리학은 아주 그 학술적인 명제만 다룰 수 있지 일상어, 부탁하고 명령하고 감탄하고 표현하고 등등등등 이런 일상어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 로지컬 분석을 하되 논리적 언어적 분석을 하되 프레게처럼 지나치게 좁은 그 방식을 지향하고 일상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조금 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논리를 구사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른바 일상 언어학파다 그래. 일상 언어학파. 이게 옥스포드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옥스포드 일상 언어학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프레게의 형식화는 그 외에도 이제 복잡한 발전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대 논리학의 주춧돌이 되죠. 그래서 수러 계산, 나중에 이제 계산까지 해요. 이렇게 마치 수학 계산하듯이. 그러니까 계산이란 말은 좀 약간 어색하고 연산이지, 연산. 연산을 하죠. 그 다음에 논리적 연결사들, logical connectives, 약간 and라든가, 뭐뭐과, 또는 뭐뭐 또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거. 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개념과 개념을 이어주는 거지, 그지? 커넥티브죠, 그죠? 이런 건 따로 이제 개념화를 하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양화사들. 양화사, 예를 들어서 어쩌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또는 이런 것들. 근데 어떤 X가 있는데, 또는 모든 X는 이렇게 주어를 모든 어떤 또는 하나에 이렇게 양화하죠, 양화. 이런 것도 이제 퀀티파이어라고 그러죠, 퀀티파이어. 근데 영수 아니면 철수이다. 그런데 철수는 아니다. 그러므로 영수이다 같은 이거 보면 이제 모두스 톨렌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가장 간단한 논리적 형식은 P, O와 Q, 마이너스 Q, 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형식화 되겠지, 그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통 논리학의 형식들이 전반적으로 재정리되었고 또 집합론의 도입으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그림 그렸었죠, 그죠? 그림, 그죠? 그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도입해서 더 정교화되었고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이런 맥락에서 큰 공헌을 하게 되죠. 프레게는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프레게의 그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이제 그 사람을 영어권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게를 비판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펼친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고 그다음에 러셀과 더불어 함께 그 대작인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죠, 그죠? 이 두 사람은 이 수학의 원리에서 이 로지컬 프레게부터 시작된 로지컬 그 폼들을 쭉 정리를 하죠. 정리하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연역되는 것이다. 이때 20세기 초에 수학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바 메타 수학이지. 수학 기초론. 수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특히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면서 수학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직관주의, 논리주의, 형식주의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존재인 논리학으로 환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라는 사고에 그 사고가 그런 거지 원래. 합리주의라는 사고는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고야. 심플한 것을. 합리주의는. 그러니까 예컨대 베르그송 같은 사람은 심플한 거는 다 허구라고 부르는 거야. 허구라고.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허구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상은 퀄리티들, 색이라든가 모양, 움직이는 아주 퀄리티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에 비해서
모든 합리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심플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심플한 거. 그러니까 복잡한 수학도 아주 심플한 수학적, 논리적 형식들로 하는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수학의 원리죠.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자. 예. 러셀은 우리의 일상 언어를 논리적으로 현식화함으로써 기존 철학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수 논리학자, 수학자인 프레게의 사유는 러셀에 이르러 본격적인 철학적 함의를 갖게 된다. 프레게는 어찌 보면은 본격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 논리학자죠. 그 프레게의 사고방식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철학 체계라고 할 만한, 철학 사유 체계라고 할 만한 걸 구성한 사람은 버트런트 러셀이죠. 그 러셀이 어떤 면에서는 분석 철학의 원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바뀌어요. 이 사람은. 그 철학자 중에는 좀 점잖은 사람도 있고 뭐 아주 화려한 사람도, 이 사람은 아주 화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혼 결혼도 뭐 3번인가 4번인가 하고 뭐 하여튼 근데 결혼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 철학적인 생각이. 그래서 하여튼 뭐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복잡한 사람인데 이 러셀의 가장 유명한 논문이 언디노팅. 요 논문이 말하자면 그 분석 철학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분석 철학적으로 철학을 하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원형을 제공해 주는 논문이에요. 아키타입을 제공해 주는. 분석 철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로지컬한 걸 끌고 와가지고 이런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프랑스어는 대머리이다. 하여튼 문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명제죠, 그죠? 이런 명제, 이건 참 묘한 명제지. 왜? 현재 프랑스어는 없잖아. 그죠? 이런 명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X가 있고, X. 그 X는 현재 프랑스의 왕이며 그 X는 대머리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할 적에 뭐가 그러면 장점이 있느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시의 맥락과 서술의 맥락이 명확히 구분된다. 지시의 맥락, 리퍼런스. 그 개념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뭐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시한다는 거는 존재의 문제, 존재. 화세 문제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predication. 서술이죠, 서술. 대머리이다, 그죠? 서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은 X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지시의 문제하고 X가 대머리이다라는 서술의 문제가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중세 철학, 중세 신학에 보면은 중세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신존재 증명이죠. 신존재 증명. 중세 철학, 중세라는 시대는 신에 의해서 떠받들여진 시대고, 그러니까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삶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고, 모든 철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 신존재 증명을 했는데, 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셀무스. 안셀무스의 증명을 뭐라고 하냐면, 온톨로지컬 프루프다. 온톨로지컬 프루프. 존재론적 증명이다. 라고 그러죠. 존재론적 증명이 뭐냐면은, 신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수로부터, 신은 완전하죠. 퍼펙트하죠. 신은 퍼펙트하다는 수로로부터 신은 존재한다는 걸 이끌어낸 논증이에요. 신은 완벽하다라는 서술로부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떤 것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 게 존재하지 않아? 완전하다는 얘기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있고 모든 걸 다 갖춘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존재가 존재하다는 걸 안 갖추고 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뭐냐면 완전하다는 수로부터, 서술로부터 신은 이라는 주어의 존재를 끌어낸 거죠, 그죠? 그런데 러셀처럼 만약에 지시의 맥락과 서술을 완전히 딱 구분해버리면은 서술이 돼도 대머리이다 서술 되죠. 돼도 프랑스 현재 왕은 없죠. 왕이라는 거 없지. 현재 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증거가 무너지죠. 러셀에게서는 기본적으로. 대머리이다는 수로로부터 프랑스 현재 왕이라는 주어의 존재가 연역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완전하다는 수로로부터 X는 완전하다는 수로로부터 X는 존재한다는 존재 증명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후에도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렇게 러셀은 논리적 분석으로 철학을 한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준 사람이죠. 또 하나의 예로, 이런 논리적 분석의 중요성의 예로,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에 분명한 구분을 들고 있다. 프레게는 논리적 형식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meaning, 의미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진이고 진, 또 하나는 매도이퉁이죠. 진은 보통은 센스라고 번역되고, 센스, 영어로. 매도이퉁은 레퍼런스라고 번역되죠. 센스 앤 레퍼런스. 진 und 매도이퉁. 예컨대 샛별과 저녁별은 매도이퉁은 같지. 내나 그 금성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일과를 짜는 사람이 바라보는 샛별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올 때 보는 저녁별은 진은 다르다.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 알렉산드로의 스승 베도이퉁은 똑같죠. 둘 다 아리토텔레스지, 그지? 똑같은 아리토텔레스지만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의미, 진의 아리토텔레스하고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라는 아리토텔레스는 분명히 같지 않죠. 같지 않죠. 이렇게 이제 진과 베도이퉁을 구분하죠, 이 사람이. 그리고 명제의 진위를 구분하는 것은 곧 각 변항들의 진위 구조를 통해서 계산된다. 변수들 각각의 진위, 진과 위를 구분함으로써 함수 전체의 진위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진리표라고 그러고, 이러한 연산은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다면은 만약에 P와 Q가 이거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안 배웠나? 근데 P가 진리고 Q도 진리다 그러면은 진리고 진이고 이거는 false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Q니까. Q가 아닌 거니까, 그지? 그죠? 그 다음에 and, TT and는 T고, T and Q는 F예요, 이거. 그리고, 그런데, 오화, 이건 오화지, 그지? 오화. 오화는, 이건 T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 표 만들어가요. 아마 이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명제를 다 계산하죠. 진위를. 이런 식의, 이른바 진리표를 작성하게 됩니다.